이번 번외편 20번째는 지난 19번째 편에 이어서 펜로즈가 제안한 양자중력 이론에 기초한 객관환원, 즉 OR 이론을 설명하고 헤모로프와 함께 제안하는 의식이 뇌에서 신경세포 내 미세소관에서 양자 현상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조화 객관 이론, 오르크 OR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펜로즈의 객관 환원 이론은 양자 이론에서 채택하는 파동함수의 붕괴는 수학적인 표현의 붕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실제의 물리적 과정입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첩된 상태의 하나가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과정을 펜로즈는 4차원 시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중력 이론으로 제안합니다. 플랑크 척도는 보편적 물리상수들인 빛의 속도 c, 디렉 상수 h바 또는 환원 플랑크 상수 h/2 2파이, 중력 상수 g, 볼츠만 상수 k, 쿨롬 힘 상수 4파이 2닷분의 1에 의해 정의되는 척도로 플랑크 척도 길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이 척도에서 시공간은 연속적이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파동함수의 중첩된 가능한 상태들은 시공간상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무척 작지만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어 방울처럼 되고 이것이 시간을 따라 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중첩 상태의 물체 사이의 중력은 플랑크 척도 이상에서는 불안정해지면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 중의 하나로 환원되는데 이를 객관 환원 OR이라 하고, OR이 진행되는 대략적인 임계값은 펜로즈의 불확정성 원리로 보여주는 식과 같이 타우는 h바 오버 eg로 주어지게 됩니다. 타우는 객관 환원, 즉 붕괴가 일어나 어느 한 상태로 되는 시간이고, h바는 환산 프랑크 상수, 즉 디렉 상수이고, eg는 시공간에서 플랑크 척도의 길이로 분리된 중첩된 것의 질량 사이의 중력 자체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eg는 질량곱에 비례하고 질량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질량이 가벼운 수소 원자의 경우 10의 43승 초 정도로 길고 1kg 질량의 쇠구슬의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4승 초 정도로 짧게 됩니다. 즉 질량이 가벼울수록 중첩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작은 원자 수준과 큰 거시 물체 사이의 중간적인 물체, 즉 메조스코픽 크기에서는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정도의 시간에서 객관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경 신호 전달과 의식이 형성되는 초기 과정으로 원시 의식의 순간과 관련이 있고, 이는 의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양자 결맞음에 조화를 이루면 의식이 된다는 것으로 이 제안을 조화 객관 이론, 오르크 OR 이론이라 부릅니다. 펜로즈의 OR 이론은 OR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학적 계산의 알고리즘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OR에 의해 환원된 상태는 시공간 기하학적 구조에 플랑크 척도에 내재된 비계산적 영향에 의해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이것은 순수한 수학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인 마음의 그림자에서 세 종류의 세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는 물리적 세계, 정신적 세계, 그리고 플라톤적인 수학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적 세계는 미적 윤리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플라톤의 진선미의 세계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펜로즈는 양자적 수준과 고전적 수준 사이에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직경이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밀리미터인 메조스코픽한 구조에서 얽힌 상태의 파동함수가 객관 환원, 즉 OR이 일어나면서 원시의식이 발생하고 이들이 조화를 이루면 의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나 분자 수준보다는 큰 구조물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확장으로 기존 양자 이론의 양자적인 확률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택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양자 이론의 수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양자 현상을 일으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양자 결맞음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조화, 객관, 환원, 오르크 OR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물체에서의 양자 효과, 예를 들어 초전도나 초유동에서와 마찬가지의 양자 결맞음은 낮은 온도에서 즉 주위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지만 고온 초전도체나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같이 아직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높은 온도에서 양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의식이 나타나는 현상도 유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펜로즈의 이론적 가설은 결맞은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뇌의 부분을 지적하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조화, 객관, 환원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1990년대 이후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해머로프가 제안한 뇌신경세포 안의 미세 소관으로 펜로즈의 저서 마음의 그림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세 소관은 세포의 골격 구조를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세포의 이동, 성장, 그리고 주요한 물질의 이송을 담당합니다. 미세 소관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쌍극자 구조를 갖는 튜블린의 이합체가 폴리머 형태로 긴 튜브 형태의 미세 소관을 만들게 됩니다. 튜블린 단백질 이합체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포켓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포켓은 트립토판 링 구조의 파이 전자들을 가지게 되어 비극성을 띠게 되는데 튜블린 전체에 파이 전자가 풍부한 인돌고리가 약 2나노미터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머로프는 튜블린 파이 전자가 양자 얽힘을 만들기에 충분히 가깝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양자적으로 얽히는 동안 입자 상태는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1930년대 활동세포의 막에서 일어나는 진동 효과는 10의 11승 헤르츠의 마이크로파와 공명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초전도 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기여한 프렐리히는 1960년대 이는 생물학적 결맞음에 의한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양자적 결맞음에 필요한 낮은 온도를 대신하여 생물체의 대사활동에서 생기는 현상이라 제안합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나 초유동과 비슷한 현상으로 입자들 전체가 집합적인 파동함수가 되는 보즈-아인슈타인 응축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프렐리히의 보즈-아인슈타인 응축과 유사한 현상이 미세 소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미세 소관의 관이 효과적인 절연 기능을 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내부가 양자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관 내부에는 일반적인 물과 달리
질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양자 결맞음 진동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고, 이러한 미세 소관은 EPR 현상과 유사하게 서로 얽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머로프는 미세 소관 내 튜블린 이합체들 사이의 전환 시간에 의한 주파수가 프렐리히의 예견과 그 후 1983년 실험적으로 관찰된 5 곱하기 10의 11승 헤르츠 주파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에 의해 미세 소관들의 대규모 양자 결맞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뉴런이 보여주는 고전적 방식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통하여 미세 소관 작용이 일어나는 세포 골격 활동으로부터 몸 전체의 기관으로 연결시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뇌와 마음에 대한 작동 방식을 고전적으로 뉴런 수준의 뇌세포 활동이라는 설명은 세포 골격 활동의 더 깊은 수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물리적 바탕으로 찾아야 할 곳은 더 깊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 소관이 의식과 연관이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찾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증거는 무엇이 의식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마취제는 의식을 끄고 켜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는 화학 물질로 예를 들어 아산화질소, 에테르, 클로로포름, 할로세인, 이소플루란, 크세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취 물질은 전기 쌍극자 사이의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튜블린 이합체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전환하는 능력이 주위의 분자와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작용이 튜블린의 전환을 방해하여 의식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취는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고등동물뿐 아니라 집신벌레나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들도 선모나 중심소체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취제가 미세소관의 의식을 잃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의 증거를 컴퓨터 모델링 실험으로 제시합니다. 의식은 뇌 뉴런 내부의 튜블린 미세소관의 양자 진동에 기반한다고 가정하고, 튜블린의 원자 구조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비극성인 마취가스 분자가 비극성 파이전자의 아미노산 방향적 고리에 접근하여 결합하고 각 튜블린의 모든 파이전자 공명고리 사이의 집단 양자 쌍극자 진동이 613 테라헤르츠에서 공통 모드 피크 스펙트럼을 나타냄을 발견하였습니다. 8가지 마취가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613 테라헤르츠 피크가 사라진 반면, 2가지 비마취가스의 존재는 613 테라헤르츠 피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미세소관에서의 613 테라헤르츠 피크가 의식 및 마취 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980년대 리벳의 실험은 의식 반응의 순서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킨 실험입니다. 의지에 의해 손가락을 구부리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실험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전이 RP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야겠다는 의식 W가 일어나는 순간과 손가락이 구부리는 M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실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RPWM의 순간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되는 WRPM의 순서가 아니라 RPWM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의식적 결정 전에 근육을 움직이는 사전 준비 전이가 생긴다는 것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RP와 W 사이의 시간 차이가 1.5초로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극이 어떤 의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활동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1.5초 정도의 시간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식적 반응이 실제로 그렇게 느린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정밀하게 재현되어 실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석에 대하여 아직도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자유의지가 없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자유의지가 마지막 순간 실행을 보조하는 역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이 실험이 의식에 대한 양자 현상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명백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양자 효과에 비국소성과 같이 사건들은 고전적 관점에서 시간적 순서와 다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양자 활동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은 처음부터 의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은 세 가지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궤들 정리에 대한 펜로즈의 해석, 계산 불가능성을 양자 사건과 연결하는 추론, 그리고 뇌는 양자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습하고 시끄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론에서 요구하는 양자 현상을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차머스는 양자 현상이 의식과 관련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기에 양자 의식에 반대합니다. 맥스 태그마크는 뇌의 온도에서 미세 소관 내의 양자 얽힘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5승초보다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식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수의 실험과학자들도 튜블린 내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 일어날 가능성에 증거가 없고 회의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펜로즈 해머로프의 제안은 의식은 생명활동이 미세소관의 활동 속에 포함되도록 정교하게 고안했을 어떤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의 컴퓨팅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양자 수준과 고전 수준의 경계를 주목하여 기존 양자 이론의 파동함수 붕괴와는 다른 객관 환원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뇌의 뉴런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미세소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펜로즈는 미세소관 내에서의 양자 결맞음과 많은 미세소관들의 동시적인 대규모 양자 결맞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는 EPR 얽힘이 실험과학자들에 의하여 관찰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현상은 양자적 수준과 고전적 수준을 이어주고 고도로 미묘한 비컴퓨팅적인 그러나 여전히 수학적인 물리학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객관 환원 OR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즉 양자 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인 우주가 시작한 이후 양자 현상은 존재하였고,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100년 전에 성립된 것과 같이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효과와 의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객관 환원이라고 부르자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는 고작 1000명 정도에 불과하기에 노벨상 수상자는 매우 훌륭한 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후대의 대중들이 기억할 만한 학자는 훨씬 수가 적을 것으로 불과 몇 명이 안 될 것입니다. 16세기 근대 이후 일반 대중도 기억하는 위대한 학자는 데카르트, 뉴턴, 칸트, 그리고 20세기의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몇 학자에 불과한데 이들은 학문적 업적뿐 아니라 인류 지식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펜로즈는 후대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물질을 설명하는 기계론을 주장하여 근대 과학의 선구자인 동시에 마음을 연구하는 인식론의 선구자로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펜로즈는 데카르트가 나눈 물질과 마음을 다시 합하려는 시도를 한 선구자로 후대에 대중도 아는 위대한 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